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6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말이죠. 무소불위의 검찰 하면서 막 검찰을 맹비난을 하면서 말이죠. 그날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중징계를 내렸다는 이 드라마가 어저께 발생했다는 겁니다. 내일 다시 열자고 해놓고 지시받은데도 오늘 끝낸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3일체 같은 느낌이 납니다. 언론은 이용구 차관이 뒤집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에서 유별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비판한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이라는 무거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사전 계획한 것처럼 회의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습니다. 추미애 라인 검사들 증인신문에 줄줄이 불출석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다 기각됐습니다. 윤 총장 측이 추가 회의를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걸 다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회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딱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도 일방적으로 딱 의결했습니다. 아주 정광석화처럼 쿠데타를 감행한 그런 느낌을 주는 정말 아주 약삭빠르고 정말 날쌘돌이, 날쌘돌이의 승리,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갑자기 오늘 결론 내겠다 하니까 윤 총장 측이 퇴장해버렸습니다. 오전 10시 34분 정적수를 겨우 넘긴 4명의 징계위원으로만 시작된 징계위원회. 오후 7시 30분 5명의 증인신문 끝마쳤습니다. 애초 예정된 8명 증인 중 추미애 라인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모두 안 나왔습니다. 회의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징계위원들은 나머지 증인들에게는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 게 뭐 있습니까? 할 게 뭐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은 질문할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원래 덕보는 겁니다. 신 국장은 진술서만 제출하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만 법무부 입장을 대변하러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참 찔기디 찔긴 한동수입니다. 네.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애초에 내일 오후 회의를 다시 열 테니까 반박 의견서 최종 진술 준비하라고 해놓고 위원들과 협의할 테니 잠시 나가 있으라면서 윤 총장 측을 모두 퇴장시킨 가운데 5분 뒤쯤 윤 총장 변호인을 다시 들어오라고는 1시간을 줄 테니까 1시간 후 최종 진술해라 하면서 끝을 내겠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최종 진술을 못하겠다 하면서 윤 총장 측이 반발하고 퇴장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시 50분 회의가 종결됐다고 선언하면서 9시쯤에 징계 수위를 최종 논의한 뒤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위원회가 모처로 가서 오더를 받고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정 위원장이 무심코 한 말을 이용구 차관이 내부회에서 뒤집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정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징계위원회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짜맞춘 정치징계라고 말을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오전에 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시작했는데 손 담당관은 추 장관이 주장한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문건 작성 부서의 책임자인데 사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판사들은 지난 7일 전국 법관회의를 열고 해당 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벌써 다 부결시켰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그의 손 담당관 역시 공판 준비 통상 업무일 뿐 사찰 아니다 하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대검 형사 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널A 기자에게 강요 미수 혐의 적용 어렵다는 것이 형사부 연구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고했던 바로 인물입니다. 이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 총장은 검언유착과 권언유착 수사 모두 공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형사부 연구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고했던 인물입니다. 법무부 감찰관 담당관실에 파견돼 판사문건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권언유착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권언유착 정황을 다 파악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러면서 지난 10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은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채널A 사건 기록을 한동훈 검사장 감찰 명목으로 가져갔는데 거기에 MBC 검언유착 제보자 지현진 씨가 지난 2월 채널A 기자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MBC 측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검사는 이날 현 정권 인사가 개입한 권언유착에 단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안 해서 아주 놀라워했다. 놀랐다고 이렇게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검언유착은 공작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작이었고 윤 총장 지위가 편파적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정화 검사의 말이 맞다면 정치 공작을 이들이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정화 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폭로한 셈이 됩니다. 손 담당관과 박 부장 검사,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도합 6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갖고 와서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네, 이 밖에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한 그 발언 놓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한 것이나 또 언론사 사주하고 만남 또 법무부 감찰조사 불응 이런 사안도 애초 사실관계가 전부 다르거나 급조된 의혹으로 징계를 할 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법조계 평가가 벌써 지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징계위원회는 정직 처분을 강행했습니다.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검찰총장을 징계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억지로 징계를 강행한 정치징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징계입니다. 이 정치징계한 사람들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언젠가 한번 재판에 한번 회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는 그대로 그냥 봉합하고 지나갈까요? 그것이 참 궁금한 오늘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떠오릅니다.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만이 안다고. Nobody knows. God only knows. 예. 그래서 어떠한 변수가 또 갑자기 푹 생길지 모르죠.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아무도 역사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절망하고 살았으니까. 절망하고 사는 자에게는 그 이상의 절망은 없습니다. 이제는 희망 외에는 없습니다. 내일 태양은 분명히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